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정민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두 개의 측정값 사이에서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스캐터 플롯이라는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몇 차례의 영상을 통해서는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박스 플롯과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 플롯의 개념에서부터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타블로에서는 박스 플롯을 어떻게 그리는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플롯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픽이 될 수도 있는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제가 몇 장의 장표를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블로로 돌아가가지고 박스 플롯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여기에서는 기존의 차트를 그리는데 활용을 했었던 슈퍼스토어 데이터를 잠깐 접어두고 제가 별도의 데이터를 따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만들어진 데이터고 크게 복잡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박스 플롯이나 히스토그램 같이 분포를 이해하는데 괜찮은 데이터 세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데이터 원본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원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심플하게 두 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튜던트 아이디, 학생의 아이디가 지금 1번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151번까지 학생 151명이 지금 쭉 아이디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학생이 획득한 점수를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93점이고 또 어떤 학생은 67점이고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59점 이렇게 획득을 한 거죠. 그래서 스튜던트 아이디와 스코어 단 두 개의 필드만으로 이루어진 심플한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박스 플롯이라는 차트를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트 1으로 딱 넘어와 가지고 지금 박스 플롯을 그린다라는 거의 의미는 여기 아까 살펴보셨던 이 학생들의 이 스코어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트 1을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지금 스코어를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이렇게 올려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151명 학생들의 점수들이 모두 다 합계된 점수겠죠. 이렇게 T자를 눌러주게 되면은 11,445점이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뭐 더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게 합계로 집계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평균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151명의 학생이 최종적으로 얻은 스코어를 전부 다 평균을 해봤더니 75.8점입니다. 이게 좀 더 의미가 있는 숫자일 건데 여튼간에 지금은 뭐 평균으로 하든 합계로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합계로 우선은 다시 돌려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 스튜던트 아이디라는 필드를 들고 가서 이 큰 하나의 막대기를 학생 한 명 한 명 한 명으로 잘라가지고 총 151개의 조각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세부 정보로 딱 가져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하나가 막대기가 스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두지 않고 원으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이는 원 하나하나가 결국은 학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꼭대기에 117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점수들이 겹쳐 있겠죠. 굉장히 많이 겹쳐져 있고 최하점은 지금 18.83점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지금 이 학생들의 점수의 분포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이 학생들의 분포를 대충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박스 모양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로 이 분포 중에서 너무 멀리 나간 값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박스 플롯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 플롯을 그리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제가 시트를 하나 이렇게 새롭게 열어 가지고요. 박스 플롯을 보여주고 싶은 필드를 우선은 모두 다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이 스코어를 한번 볼 건데요. 학생들의 스코어의 분포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필드를 제가 복수로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는 맥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키, 그 다음에 윈도우 PC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필드가 지금 하나의 취소 선택이나 이런 것들 없이 두 개의 필드가 모두 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표현 방식으로 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박스 플롯처럼 보이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거를 한번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박스 플롯이 되게 쉽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결국은 아까처럼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것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건 점이 작고 이건 점이 너무 크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크기를 줄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줄여주게 되면은 아까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화면하고 요 화면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약간은
위에는 생소해 보이는 박스가 하나 들어와 있어가지고 위쪽으로 쭉 늘어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쭉 늘어나서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박스 형태로 돼 있는데 아래쪽은 좀 짙은 회색이고 위쪽은 좀 옅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의미가 뭐고, 여기에 있는 이 줄의 의미들, 제가 마우스를 딱 올리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상한 수염, 위쪽 경첩, 중앙값, 아래쪽 경첩, 하한 수염, 요런 좀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상한 수염이라는 건 이 위쪽에 있는 이 값, 이 값이 지금 94.22란 얘기고, 위쪽 경첩은 지금 여기입니다. 요 부분이 지금 81.48이란 거고,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옅은 회색과 짙은 회색이 나누어져 있는 이 한가운데 여기가 지금 78.12, 아래쪽 경첩은 지금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하한 수염은 59.23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밸류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아이들, 위쪽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몇 개의 아이들, 이 녀석은 지금 어떤 영문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럼 얘들은 왜 빠졌고 어떤 로직에 의해서 밖으로 나와 있고, 그 나와 있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넘어가가지고 좀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 박스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제가 151명에 대한 학생의 그 점수 데이터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분포를 전체적으로 쫙 봤을 때 이 151명을 점수가 가장 낮았던 학생에서부터 가장 높았던 이 100점짜리 117번 학생까지 줄을 세운 거예요. 점수가 제일 낮은 친구는 왼쪽, 점수가 제일 높은 친구는 오른쪽. 그래서 얘가 가장 낮고, 두 번째로 낮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 낮고, 쭉쭉쭉 가다 보면은 여기는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고,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는 줄을 쭉 세우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여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슈트 1번에서 말씀을 드렸죠. 점수가 제일 낮은 아이가 아래쪽에 있고, 그다음에 점수가 제일 높은 아이가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줄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운데에 위치한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줄을 쭉 세우다 보면은 지금 151명이니까 한복판에 있는 이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기준으로 지금 전체가 151명이니까 왼쪽에 75명의 학생이 몰려 있을 거고, 오른쪽에 또한 75명의 학생이 몰려 있을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75번일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76번이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기준으로 왼쪽에 75명, 그 다음에 오른쪽에 75명, 그러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친구를 어떻게 부를 거냐면, 우리가 통계학에서 이런 녀석들을 미디언이라고 불러요. 중앙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미디언 또는 뭐 Q2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위치한 그 학생이 지금 ID 96번을 달고 있는 78.12점을 기록한 이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지금 151명 중에 한 복판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것도 제가 돌아가서 슈트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제가 슈트를 한번 새롭게 열 거고요. 우선은 제가 스튜던트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드랍을 해주고요. 그럼 1번부터 아마 151번까지 쭉 나올 겁니다. 스코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스코어를 딱 넣어주게 되면은 1번 학생의 점수는 얼마고 10번 학생의 점수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각각의 학생별로 점수가 표현이 되어 있고, 제가 요거를 여러분 오름차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름차순으로 딱 정렬 버튼, 소팅 버튼을 눌러주게 되니까 문제가 되었던 그 18.83점을 맞은 이 126번 학생이 제일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을 때 100점을 맞았던 이 117번 학생이 제일 아래쪽에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등수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지금 단계에서는 활용하기 조금 어려운 함수를 하나 쓸 건데요. 어떤 거를 쓸 거냐면은 요 행선반에다가 제가 살짝 더블 클릭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 위에서 직접 알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인덱스라고 쓰고 괄호를 한번 열고 괄호를 한번 닫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덱스라고 영문을 써주고요. 소문자 써도 상관없습니다. 괄호를 열고 괄호를 딱 닫아주게 되면은 아마 차트가 살짝 변할 거예요. 아까 테이블로 보다가 지금 약간 이렇게 뭐 바 차트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거를 여러분 우클릭을 한번 하셔가지고요. 불연속형으로 한번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를 불연속형으로 딱 바꿔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순위가 들어가는 거죠. 1위, 2위, 3위, 4위 해가지고 엄밀히 얘기하면 1위가 아니죠. 이 친구는 지금 여기 지금 줄 선 거에서 1번이라는 거예요. 1번으로 줄을 섰고 그다음에 점수가 제일 높은 사실은 뭐 이 친구가 1등이겠죠. 그러나 지금 줄 쓴 순서로 봤을 때는 지금 얘가 151번으로 줄을 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복판에 있는 녀석이 76등이라고 했으니까 76등 한번 찾아볼게요. 가운데로 가가지고 여기 있죠. 96번 학생. 96번 학생이 지금 76등을 기록을 하면서 76번째로 줄을 서 있거든요. 그 친구의 점수가 지금 78.12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값이 뭐냐면 이 값이 바로 이 시트2에서 여기 한복판에 있는 요 값이에요. 미디언, 중앙값이라고 나와 있죠. 78.12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78.12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이 친구가 한복판에 있다. 순서대로 쭉 줄을 섰는데 한복판에 있는 친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친구를 구했고 이렇게 한번 구했고요. 그 다음에 Q1과 Q3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 건데 Q1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태블로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이 친구 여기에서부터 미디안 값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제가 7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75명이라고 말씀드린 이 친구들에다가 미디언 값을 포함을 하게 되면 76명이겠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더하게 되면 76명이에요. 그 76명 중에서 한복판에 있는 친구, 한복판에 있는 친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짝수기 때문에 우리가 한복판에 있는 친구를 갖고 오기가 조금 못해요. 그죠? 그게 38번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39번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짝수개일 때는 그 가운데 있는 녀석 두 개를 평균 치게 됩니다. 그래서 38번째와 39번째에 있는 이 125번 학생과 32번 학생 그 두 친구의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의 스코어가 있을 건데 걔네들을 평균을 쳐가지고 그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Q1이라는 값을 잡아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72.56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있는 처음에 있는 이 친구서부터 우리가 아까 미디언으로 잡았던 76번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76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 중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딱 집어와야 되는데 지금 개수가 짝수개이기 때문에 한 복판에 있는 애를 집어오긴 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있는 두 개, 그게 38번하고 39번이거든요.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 있죠. 38번과 39번. 얘네들이 그 범위에서 한가운데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71.54점하고 73.58점을 평균을 내는 거죠. 지금 두 개의 합계가 이렇게 마우스를 제가 얹었을 때 145.12라고 나와 있는데 저걸 2로 나눈 거예요. 저걸 2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딱 보게 되면은 그 값이 뭐냐? 지금 여러분이 아래쪽 경첩이라는 72.56으로 나오고 있는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요 지점이 지금 72.56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Q3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표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요 아이를 포함을 해가지고 미디언을 포함을 해가지고 제일 끝에 있는 친구까지 요렇게 더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76명입니다. 76명인데 한 복판 내에 있는 애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짝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두 명을 가지고 올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13번과 114번이에요. 그러니까 줄순 기준으로 봤을 때 113번째 서 있는 친구하고 114번째 서 있는 친구를 더해가지고 걔네들의 값을 평균을 치게 되면은 우리가 Q3라는 밸류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가지고요. 지금 여기가 Q3거든요. 이렇게 딱 보게 됐을 때 위쪽 경첩으로 나와 있는 81.48이라는 밸류는 제가 시트 3번으로 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113번하고 114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은 113번과 114번 요 두 개에 있는 값을 우리가 평균을 내게 되면은 요 두 개 값의 평균이 결국은 여러분 여기 위쪽 경첩으로 나와 있는 84.48. 이 아이의 의미는 뭐다? 여러분 이렇게 장표로 넘어가가지고 미디언을 포함을 해서 맥스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76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2명 걔네들의 점수를 갖고 와가지고 평균을 낸 거다. 그래서 여기가 Q1 지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72.56점. 그 다음에 Q2 같은 경우에는 미디언 값 78.12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81.48점 같은 경우에는 Q3 값으로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Q1, Q2, Q3 요거는 지금 우리가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넘어갔을 때 박스 플랫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지점, 제가 마우스를 가리키고 있는 요 지점, 가운데에 있는 이 지점,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위쪽에 있는 요 지점의 값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했고요. 위쪽으로 나와 있는 이 수염이라는 부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이 수염 부분,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 있는 이러한 점들, 우리가 이걸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거든요. 이 아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고 어떤 식으로 판별이 되는 건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제가 장표를 한 장 더 넘길게요. 이렇게 해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 지금 Q1이죠. 여기가 Q1이고요. 여기가 지금 Q3입니다. 그죠? Q1과 Q3 요 Q1과 Q3 사이의 이 범위를 우리가 통계학에서 Interquartile Range라고 불러요. IQR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값으로 보면은 82.48에서 72.56을 뺀 값이겠죠. 그게 Interquartile Range IQR로 잡히게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느냐, 이 IQR에서요 1.5를 곱합니다. IQR에다가 1.5를 곱해가지고요 Q1에서 이 값을 빼주고요 Q3에는 그 값을 더해줘요. 이 Q1에서 IQR의 1.5배를 빼면은 59.18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Q3에서 IQR의 1.5배를 더하면은 우리가 94.86이라는 이 밸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이 어디쯤에 이렇게 줄이 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딱 줄이 그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줄과 이 줄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는 점들, 이 그림에서는 어딥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애들, 얘하고 얘 같은 애들이 통계학에서는 아웃라이어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인터쿼타일 레인지의 1.5배가 되는 값을 Q1 지점에서 빼줬고요. 그 다음에 인터쿼타일 레인지의 1.5배가 되는 값을 이 Q3 지점에서 더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녀석들, 붉은색 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웃라이어로 처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통계학에서 IQR을 활용해가지고 아웃라이어를 잡는 방법이 이러한 로직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가보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점에서부터, 그죠? 이 점에서부터 이 구간에서 1.5배를 한 값을 더할 거예요. 쭉 더해가지고 어디다가 줄을 쑥 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1.5배를 한 값을 여기 있는 Q1 지점에서 빼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줄이 딱 그어질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녀석들이 지금 여러분 요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로 잡고 있는 요 범위가 지금 제가 찝은 이 점들이 정상 범위에 분포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지금 회색으로 가려져 있는 이러한 점들이 통계학적으로는 아웃라이어로 구별이 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위쪽 경첩으로 잡히는 지금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Q3에서 1.5배 IQR이 더해진 그 값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정상 범위로 들어오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사람이겠죠. 여기서는 그 학생이겠죠. 그 학생에다가 줄을 그어가지고 요 학생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줄에 걸쳐 있는 요 학생까지는 정상 범위이고, 나머지는 지금 전부 다 아웃라이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애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만 좀 팁으로 더 전달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 플랫을 우클릭을 한번 하시면은요, 여러분 편집하실 수 있거든요. 편집을 하시면서 뭐 몇 가지 다른 종류의 디자인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초 마크 숨기기 이상값을 제외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를 딱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한번 누를게요. 그렇게 되면은 정상 범위에 나와 있는 애들은 지금 점이 싹 사라져 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아웃라이어로 분류되는 녀석들만 지금 점이 남아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줄에 살짝 겹쳐져 보이는 127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가 59.15점인데,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살짝 올려가지고 이 부분을 딱 올리게 되면은 하한 수염이 지금 59.23으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저 친구는 아웃라이어 쪽으로 분류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림이 좀 겹쳐져 있어서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 127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하한 수염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박스 플롯과 관련된 논의였고요. 다소 생소한 형태의 그래프 형태라서 통계학 쪽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여튼간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박스 플롯이라는 거는 어떤 측정 값의 분포를 한번 살펴볼 때 활용할 수 있는 차트의 종류다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